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5월 중순 이후로 국내의 증시의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채 10년 금리가 한때 4.6%대로 다시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높이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잇따른 악재로 인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주식 매도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지난주 후반 다시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5주 만에 주식 순매도로 돌아섬에 따라서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금주에는 ECB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5월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과연 ECB의 금리 인하는 글로벌 금리 인하 정책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 또한 미국의 고용지표는 연준에게 금리 인하의 명분을 실어줄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는 향후에 어떠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6월 2일 오후 2시 56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벌써 올해도 5월 달이 다 지나갔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그럼 이제 앞으로 6, 7, 8, 9, 10, 11, 12 7개월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올해도 거의 절반이 살짝 못 미치게 지금 지나가는데 진짜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날씨는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5월달 날씨가 옛날 보면은 막 갑자기 엄청 더워졌던 것 같은데 요즘에 날도 너무 화창하고 또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참 놀고 싶은 요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 저의 루틴을 지키기 위해 또 이 날씨 좋은 이날 저는 혼자 지금 사무실에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지난 5월달 시장을 돌이켜보면 약간 상고하저 같은 느낌? 전강후약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월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미국 증시는 상승을 보였고 국내 증시랑 뭐 다른 증시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5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국내도 보면은 한때 코스피가 2760선 전고점 거의 육박했었고, 뭐 코스닥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4월 달에 이미 좀 조정을 크게 받은 터라 5월 달에는 조금 중순까지는 분위기가 좋게 시작을 하다가 5월 중순 이후로 지금 뭐 좀 미끄러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도 4만선을 기념비적으로 찍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쭉 미끄러졌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그나마 좀 조정이 덜하고, 뭐 S&P도 마찬가지고, 뭐 국내 시장은 뭐 훨씬 더 그렇고요. 그래서 5월 중순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계속 지겹게 얘기하는, 거의 현재 지금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주냐 마냐, 한다면 언제냐, 뭐 이걸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5월 중순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5월 23일 날 5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의사록 결과 상당히 그 좀 호키시한 발언들이 있었고, 뭐 지난주에 이미 제가 리뷰를 다 해드렸죠. 하여튼 그렇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 입찰이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때 미국채 10년짜리가 4.60대 다시 올라갔는데, 지난주에 미국채 2년, 5년 입찰이 부진했고 7년짜리 입찰까지 부진하면서 미국채 금리가 또 바바박 또 올라가니까 결국은 또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모두 좀 조정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로는 뭐 전체적으로 다 시장은 좀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국내 시장에서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무려
1, 2, 3, 4, 5, 5주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로 돌아섰는데 그 규모가 무려 3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4주 동안 순매수한 거 싹 합쳐도 모자랄 정도로 순매도를 하면서 5월 한 달 동안은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얼마 만에 그 순매도 전환이냐면 거의 지금 볼까? 작년 10월부터 아마 외국인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하여튼 올해 연초부터는 계속 순매수였는데 작년 10월부터 외국인들의 대규모의 순매수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보면 지금 그러면은 1, 2, 3, 4, 5, 6, 7, 8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됐고 5월 한 달 동안 1조 3천억을 순매도를 했는데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죠. 삼성전자가 거의 2조 5천억 한 달 동안. 그래서 뭐 상당히 조금 분위기는 싸해지는 그런 느낌이었고, 왜 삼성전자를 이렇게 대규모로 매도를 했냐.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삼성전자를 매도한 건지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매도한 건지인데, 저는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개별 요인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하이닉스도 지난주 후반에 좀 많이 21만원 갔다가 18만 9천원 떨어지긴 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익 실현의 성격도 좀 강하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오르지도 않고 지금 4월 8일날 8만 6천원 고점 찍고 7만 3천원까지 뚝 떨어졌는데 뭐 안팎으로 악재가 중첩이 된 것 같아요. 일단 대외적으로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에 그 탈락을 하면서 이게 언제쯤 HBM을 납품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진 부분들이 첫 번째 악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이제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정치적인 거 뭐 저도 주위에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삼성전자의 주주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 얘네들이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뭐 경쟁도 아니고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게 훨씬 뒤처져 있는 상황인데 사활을 걸고 해서 지금 겨우 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지 말지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인데, 여기다 대고 그 안에 노조는 지금 파업을 하고 뭐 6월 7일 날인가 그 자율 휴가인가 뭐 이렇게 연차를 쓰는 휴가를 내서 이렇게 뭔가 투쟁을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주 입장이면 이게 맘 편할 일이냐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래 얘네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이러면 뭐 더더욱 향후에 뭔가 좀 기대하기가 어렵겠는데 뭐 이런 생각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대규모의 매도를 쏟아내면서 지난주에 코스피가 거의 2% 가깝게 하락을 했고, 뭐 코스피가 삼성전자 하락을 하면 대부분 또 삼성전자에 또 여러 가지 업황들이 맞물려 있는 기업들 많이 있으니까 뭐 상당히 같이 연쇄적으로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만 보여주는 건데, 하여튼 코스피 시장은 훨씬 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대비로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도 그동안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주에 그 금요일하고 목요일날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졌죠. 이틀 동안. 미국 정부가 그 이제 중국이 요즘에 중동하고 좀 친하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해서 중동에 그 엔비디아가 AI 전용 칩을 수출을 하면 중국이 이거를 우회해서 얻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가 AI 전용 칩의 중동 수출을 금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한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주가가 올라가려면 미국 금리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가지고 뭐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지난주의 분위기만 놓고 보면은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해줄지 말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더라. 닐 카시카리 같은 경우는 연준 위원 누구도 테이블 위에서 아직 금리 인상 카드를 치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채 10년짜리 금리는 이 입찰이 부진해서 다시 올라가고, 거기다가 엔비디아는 중동 수출이 막히면서 주가 하락하고, 삼성전자 파업하고, 뭐 이러면 사실은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조금 최근에 시장을 둘러싼 대뇌의 여건은 조금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다만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지난주 후반 목금해서 그 미국 금리가 그래도 좀 고점 대비는 조금 한 10bp 정도 하락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 1분기 GDP 데이터가 좀 부진하게 나왔던 부분, 그 다음에 또 PC 물가가 좀 예상대로 나왔기 때문인데, 일단은 그 금리 입장에서만 봤었을 때는 조금 우호적인 환경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시 10년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한때 4.6%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4.5가 살짝 깨져서 끝났는데, 요게 또 단기적으로 좀 고점 부근이 아니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일단은 지난주에 미국의 1분기 그 GDP 데이터가 수정으로 발표가 됐는데 조금 부진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원래 1분기 GDP 그 처음에 미국 GDP가 3번에 발표가 되는데 첫 번째 발표됐던 숫자가 1.6%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한번 수정되면서 속보치 1.6에 비해서 낮은 1.3을 좀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왜 속보치보다 잠정치가 낮아졌느냐 했더니만 주로 소비자 지출의 하향 조정을 반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에는 70%, 한 약 6에서 70% 정도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소비가 지난보다 하향 조정되면서 GDP 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끌어내렸다라는 거죠. 1분기 개인 지출이 2.5%로 속보치 대비 무려 0.5%포인트 하향 조정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미국 경제가 올해 상당히 작년에 이어서 뭐 좋게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제 고금리에 대한 여파가 슬슬 이런 민간 소비에 조금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서 이 애틀란타 연은이 발표하는 2분기 GDP 예상치도 당초는 막 3% 이상 넘어갈 걸로 생각됐었는데 지금 2.7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안 좋았죠. 그랬는데 2분기는 4%로 불쑥 올라오면서 그냥 1분기 미국 GDP가 안 좋은 게 일회성적인 요인일 걸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2분기 이 예상치도 좀 내려오다 보니까 이 미국의 이 매크로 변수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 소비 여건 자체가 좀 약화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지난주 발표됐던 미국 그 PC 물가 예상 수준에 그쳤죠.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PC 물가도 지난 그 4월달 CPI가 예상 수준에 그친 것처럼 좀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년동월비로는 2.8% 유지를 했고 전월비로 0.3에서 0.2로 하락을 하면서 뭐 아주 크게 물가가 개선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물가를 얘기하면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유가인데, 유가가 80불로 다시 올라가나라고 불안했었는데 지난주에 76불로 지금 다시 좀 하락을 했고요. 오늘 현재 오펙 플러스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지 제가 그거 결과 나오면 반영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제가 기사에서 못 찾았어요. 아직 결과가 없나? 어쨌든 뭐 감산을 연장하는 뭐 그런 결정이 내려질 것 같긴 한데, 이제 감산 연장이 거의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유가가 한
7불 정도로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그런 기대감을 좀 해볼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조금 둔화되면서 물가도 더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적어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뭐 여전히 가능성이 낮고 올해 언제 시기든지 간에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금리 수준 정도면 뭐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레벨에 왔다. 미국채 10년 기준으로 지금 4.6% 정도, 그 다음에 우리 국고채 10년 기준으로 한 3.6%,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저는 그렇게 나쁜 레벨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주식시장은 제가 사실 좀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저희 방송을 쭉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가 상고하저의 뷰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원래 상고하저 뷰를 얘기했었던 이유가 이제 저는 6월 정도의 금리 인하가 원래 있을 줄 알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 아마 상반기 시장은 좋을 거고, 6월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그 뒤로는 이제 오히려 경기에 대한 우려가 더 부각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좀 더 좋아지긴 어려울 거다. 이제 이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일단 상고하저 말씀드렸었는데, 금리 인하 시기가 지금 6월에서 9월 정도로 저는 좀 지금 한 분기 늦춰서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저희 구독자께서 그 댓글로 올해 상고하저 뷰 여전히 유지하시냐라고 여쭤보길래 제가 댓글로 달아드렸죠. 원래는 그런 논리로 상고하저였는데 한 분기 정도는 이연된 걸로 본다. 그래서 뭐 3, 4분기까지는 조금 더 상승하다가 뭐 그 이후에 좀 시장은 이제 좀 재미없어지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 4분기에 과연 얼마만큼 주식시장이 더 뻗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하락 추세로 막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제 설령 제 예상대로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전고점에서 얼마나 더 많이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금 살짝 걱정이 들고,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시장보다 훨씬 더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이따가 뒤에 드릴 텐데, 지금부터는 적극적인 매수는 저는 조금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현재 포트를 정도 유지하는 선, 그리고 오히려 강해지면 이제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시황에 대한 생각은 조금 그렇게 보수로 바뀌었고요. 이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원래 그 6월 달에 이제 금리가 인하될 걸로 보면서 상고하저의 시장을 봤었을 때는 이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는 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 여건이 좋은 상태에서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정상화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하니까 이보다 더 주식시장에 좋은 환경이 더 있냐. 아니 경기 좋고 물가가 안정돼서 정상화 차원에서 금리 낮춰준다는데, 그러면 뭐 이보다 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드는 생각은 제가 미국의 1분기 GDP를 보면서 좀 느낀 게, 어쩌면 이 금리 인하의 그 명분이 물가가 안정되는 것보다는 경기가 둔화되면서 먼저 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게 주식시장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표지에 그 제목으로 단 게 금리 인하의 명분이 중요하다. 이 무슨 얘기냐면, 저는 여전히 연준의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9월, 10월 보는데, 9월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경기는 좋은데 물가가 조금 이제 안정화돼서 정상화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라고 한다면 좋죠. 기존에 생각했던 것처럼 3분기까지 주가가 더 뻗어나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물가는 여전히 쏘쏘한데 아직까지 2%에 도달할 거에 대한 확신이 좀 덜한데,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조금 빠르게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안정되는 거 기다리기 전에
그냥 금리를 좀 인하해야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주식시장이 좋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금리 인하의 명분이 하나는 경기 둔화, 하나는 물가 안정인데 경기 둔화 쪽에 포커스가 실리면 결국은 기업의 실적 자체도 이제는 조금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그동안 그 멱살 잡고 캐리를 했던 이 엔비디아가 뭐 지난주에 비록 뭐 약간 일시적인 그런 재료인 것 같긴 해요. 미국 정부가 중동의 AI 칩 그 수출하는 거를 금지했다는 부분이 좀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엔비디아 주가도 지금 사실 계속 좀 올라왔던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하이닉스도 그거에 비례해서 뭐 20만원, 21만원까지 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좀 상당 부분 좀 선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것들이 더 서프라이즈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을 계속 흥분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설령 흥분시켜서 3분기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는 3분기의 주가의 상승을 오히려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저는 좀 고민을 좀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6월이니까 7, 8, 9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주식에 대한 뷰를 꺾지는 않을 건데 일단은 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저처럼 연금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막 포트를 막 확 뒤집어 깔 수 없거든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제가 적어도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는 미리미리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언제쯤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말씀 제가 미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그 어떤 시각과 저의 의사결정이 하루아침에 휙휙 바뀌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큰 그림 그려놓고 이때쯤 가면은 뭔가 할지 고민해 봐야지 저도 점진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6월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9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계속 우호적인 환경이고 조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지금부터 올라가는 장은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차익 실현하는 기회들로 좀 삼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요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 아니다 오히려 빨리 도망가야 될 것 같다 지금은 이제 막 뭔가 위기가 눈앞에 온 것 같다 이러면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일단은 이 정도면 먹을 만큼 먹은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여러분 요 미묘한 차이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전달이 될지 잘 모르겠네. 자,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시장과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널 포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뭐 줄이려고 계속 줄이고 있어요. 저도 지금. 근데 평균적으로 한 1.7 정도 1개월 실제 수익률은 1.57이고 YTD로 올해 현재 2.92%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간 투자 수익률 목표치가 7%라는 것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7% 이상도 바라지도 않아요. 왜냐면 연간 7%씩 꾸준히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2.9면 뭐 앞으로 7개월 남았으니까 뭐 어느 정도 그 수준에는 좀 가는 것 같고 뭐 월간 단위로 그 다음에 연간으로 봤었을 때 지금 S&P랑 나스닥은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 코스피 코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를 감안해보면 제 포트의 YTD 성과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미국 시장이 두 자릿수인 거에 비하면. 근데 저는 이제 다양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 원자재 가격들이 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리츠도 조금 회복됐고 채권도 조금 회복된 부분이 좀 있고요. 한 달 동안 놓고 보면 그다음에 반도체, 인프라, 화장품 섹터가 상당히 좋았어요. 월간으로 타이 화장품이 19% 거의 20% 정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게임 산업도 살짝 플러스. 최근에 지난주에는 게임 산업 안 좋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테크탑 10, 뭐 퓨처 모빌리티, 그
그 다음에 나스닥 액티브, 뭐 엔비디아,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은 좀 플러스였고요. 안 좋았던 게 이제 차이나 전기차, 중국이 다시 항생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뭐 그 하이브 사태, 그 미니진이랑 뭐 이런 거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좀 안 좋았고, 헬스케어가 HBL 사태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 레이저 여전히 안 좋고, 2차전지도 계속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이 상당히 좀 조정을 받았고요. 로봇하고 방산도 방산 특히 많이 올라가지고 조정을 좀 받았네요. 하여튼 요 정도이고요. 그 지난달에 제가 그 종목들 보게 되면 매도한 건 없고 매수를 요 정도 했는데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KB스타 미국 30년 엔화 노출, 그 다음에 에이스 엔비디아, 아리랑 방산, 타이거 화장품 정도를 추가로 순매수를 했었습니다. 화장품 섹터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서 약간 물타기 그동안 해서 저는 지금 손실 구간인데 약간 애드업을 좀 한 상황이고요. 국채 위주로 엔비디아, 방산 요 정도가 이제 지난달에 제가 매수했던 종목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6월달 어떻게 할 거냐인데 지금 5월 말 현재 기준으로 주식형이 한 40.6%, 채권형이 한 30.38%, 그 다음에 TDF 9.09, 리츠 9.2, 원자재 2.89, 현금 이 정도 들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방향성은 지금 채권보단 주식이 좀 더 많잖아요. 그래서 6월달 이후로는 뭐 주식을 뭐 적극적으로 팔진 않겠지만 더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신규로 투자할 돈은 채권 쪽에 투자하면서 약간 채권 쪽 비중 높이고 주식 쪽 비중 살짝 낮추는 식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일부 이익이 난 주식 종목들은 조금씩 분할해서 차익 실현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국내 주식이 25.7, 해외 주식이 한 15% 정도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방향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둘 다 조금 줄이고 국내 채권, 해외 채권 좀 더 늘리는 시기고요. 굳이 구분을 한다면 해외 주식을 조금 더 줄이고 국내 채권을 조금 더 산다. 뭐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주식을 좀 더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해외 주식에서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약간 차익 실현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 채권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조금 국내 경제 여건에 비춰보면 금리 수준이 제가 봤을 땐 좀 높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지금 요번 주에도 그렇고 이번 달 전체로 봤었을 때도 지금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게 요번 주에 목요일날 ECB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목요일날 현충일 때문에 쉬는데 지금 현재 ECB가 주요국 중 가운데는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한번 했고 스웨덴 릭스방크가 금리 인하 했는데 얘네는 조금 변방이고 메이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영국, 뭐 일본, 뭐 이 정도가 빅4라고 한다면 지금 그 중에 첫 번째로 ECB의 금리 인하가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ECB는 금리 인하를 한 번 하느냐 아니면 연속적으로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관건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됐던 유로존의 CPI가 살짝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요번 주 목요일날 지금 ECB 금리 인하 한다고 하는데 유로존에 있는 주요국들 국채금리는 지금 보시면 상승세입니다. 독일 국고채 10년 금리 지금 올라요. 원래 금리 인하 기대가 있다면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6월에는 금리 인하 하지만 그 뒤로는 또 상황을 지켜보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물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보다 하루 전인 수요일 5일날 캐나다가 또 금리 결정 회의하는데 캐나다도 요번에 금리 인하가 컨센서스더라고요. 근데
이 캐나다가 미국의 통화 정책이 조금 한두 달 내지는 한 분기 정도 선행하는 성격들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캐나다가 미국 경제에 워낙 민감도가 높다 보니까 캐나다 경기 흐름하고 또 미국 경기하고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캐나다가 정책을 좀 펴면 그 뒤에 또 미국도 비슷한 정책을 펼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주에 캐나다와 ECB 주요 선진국들의 금리 인하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글로벌 통화 정책의 다이버전스, 즉 차별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만약에 주변국들이 금리 인하하고 미국이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그렇게 크게 막 서프라이즈 하지 않아가지고 최근 분위기 감안해가지고 미국 경제도 조금씩 둔화되니까 진짜 뭐 연내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국내 채권이 조금 더 먼저 하락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에서 포트상에서는 국내 채권 조금 느리고 해외 주식 좀 줄이는 쪽 크게 보면 이런 정도의 포트의 변화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포트폴리오 관련된 얘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6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의 주식시장에 대한 강세뷰 뭐 완전히 바뀐 거는 아닙니다. 9월달 또는 뭐 언젠가 있을 연내 금리 인하가 있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크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눈앞에 가시권에 온다고 한다면 분명히 뭐 한 번은 더 시장은 좀 강세 흐름 보일 것 같긴 한데 그 이후를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GDP도 그렇고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꺾이는 모습이 보여서 이 금리 인하의 명분이 물가가 안정되기 전에 경기가 먼저 좀 꺾이는 상황에서라고 한다면 이거를 마냥 좋게 보기는 어렵지 않냐. 그러면 앞으로 한 분기 정도는 시장의 추가 강세가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되지만 오히려 추가로 강세가 이어질 때 우리는 그것들을 좀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제가 유튜브 방송 몇 개 출연한 게 있어서 그 머니판다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뭐 여기에 한번 나갔었고 또 지난주에 8.15도 많이 보시던데 나왔으니까 제 그 채널에 들어와 보시면 제가 대회 방송 나간 거는 이렇게 대회 증권 방송 출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모아 놓으니까 혹시 제가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 좀 더 심도 깊은 내용들은 또 다른 채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봐주시고요. 또 댓글도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저에 대한 좋은 선풀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안녕.